대륙으로 가는 길 상임 고문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를 소개합니다. 정치적인 이정표로 보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지난 시절에 무익했던 그 후에 무득했던 적대시 정책의 폐기, 실질적으로는 5.24 대북 제재적 조치의 해제, 폐기 선언과 동시에 6.15 선언 2000년 평화 통일에 대한 큰 이정표를 원칙을 제시했죠. 2005년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선언한 9.19 공동 선언, 또 평화경제의 이정표를 만들어 놓은 2007년 주역이 이제 오늘 그 토론의 사회자이십니다. 오늘 그런 꿈, 우리 이재정 장관님, 고유한 박사님, 김현철 박사님, 그리고 강창일 강동원 의원님, 유종일 박사, 우리 안병민 박사를 통해서 우리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끝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끝까지 자리에 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될 진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제 첫 만남을 시작해서 단일화론을 시작한 좋은 날입니다. 저희에게 또 더 큰 서운이 올 부분이 있습니다. 대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일입니다.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정동영 의장께서는 총리님 축사를 들으라고, 총리님께서는 절대 축사 안 한다, 그럼 나 뛰쳐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균형을 맞췄습니다. 미니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수 조영남, 정동영 의장은 친한데요, 요 말인 것 같아요. 내 꿈을 펼쳐라. 자, 덕담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동북아에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중에 남북 국기 문제, 또한 개발,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창립 기념 토론회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남북 통일의 기초, 또 대륙 개발의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세대 교수 등 경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국의 16개 시도의 평화복지 네트워크의 대표들이 결의하여 국회 등록 비영리 연구단체 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하여 지난 11월 2일 국회 사무처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대륙으로 가는 길은 국회 등록 비영리 사단법인 연구단체입니다. 우리는 통일운동단체, 경제민주화, 환경, 노동,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의미 있게, 의미와 재미를 곁들여서 대륙으로 가는 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같은 동네 정치입니다. 동네 정치 27대고 한자도 똑같아요. 양영일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노웅래 서울시당위원장이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정청래가 제일 존경하는 임종인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희선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분에게도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희 전 국회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제가 어떻든 오늘 그 대륙으로 가는 길 창립 기념 이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동영 의원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는데 저보다 선임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냥 네 하고 걸어왔습니다만 사실 오늘 좀 더 즐겁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즐거워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역시 우리들의 답답한 마음이고 어려운 생각이죠. 그러나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12월 19일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또 이 시작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대륙으로 가는 길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역시 12월 19일 승리를 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그 공약 중에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키워드는 남북경제연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산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때 생각은 평화협력을 제도화해서 남북연합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생각을 했고, 그러나 이제 남북연합으로 가는 데는 뭐 정치연합, 경제연합 또는 사회통합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우선 쉬운 것부터. 왜 이 시점에서 이 북방경제 구상이냐 하는 부분들은 역시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가 정착되다 보니까 이 성장 동력을 어떻게 확충을 할 것인가, 결국에는 북방으로 문을 돌려야 된다. 북방 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경협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바로 정동영 고문님이죠. 정동영 고문님이죠. 사실 2007년 그 대선 때 한반도 철도 구상이라는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한반도 철도 구상의 공약은 지금 새 후보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진전된 안입니다. 지금 대륙철도와 관련돼서는 남북철도를 연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륙철도와 연결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현재 대선 국면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은 정동영 후보가 얘기한 내용은 그 수준이 아니고, 우리 농업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식량은 자급도가 거의 쌀을 주입하는 것은 90% 이상 해외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식탁에 오르는 두부와 콩나물, 이 콩은 주로 미국에서 가져옵니다. 남쪽에서는 더 많은 쌀을 생산해야 되고 북에서는 더 많은 닭곡식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시하는 대전략,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두 분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북방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남북관계가 어긋났는데 정권 교체를 해서 야권에서 정권을 잡아서 북방경제를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 과연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30대, 40대 젊으신 분들은 통일, 저는 이해적으로, 이성적으로 통일론에 접근하죠. 그러니까 왜 통일이 필요하냐? 이게 부러지는 거예요. 이런 데서 가장 앞장선 게 아마 우리 김대중 대통령하고 우리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통일해야 되느냐? 그건 감성적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니까 옛날에 대통령 후보할 때 그런 얘기했죠. 평화는 빵이고 통일이고 빵이다. 그거예요. 이제 공동체 한민족의 경제를 다시 한번 업돼야 되는 시점에 왔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병민 박사님, 한국교통연구원의
글로벌 남북협력실장이시고 특별히 한반도 철도에 대한 전반적인 걸 연구해 오신 분이십니다. 안병민 토론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국방경제와 철도의 가능성 부탁을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방경제는 가장 중요한 게 철도인데요. 철도의 위상과 여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같은 이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대륙으로 가는 길이 이런 대륙으로 가는 이런 새로운 희망을 여는 좋은 기회가 되는 이런 공간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거와 이게 어디서 왔는가를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제 식민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거슬러 올라가면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그 위에 대한제국이 있습니다. 1899년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대한제국의 뿌리는 조선입니다. 500년 조선 역사입니다. 500년 조선 역사의 뿌리는 480년 고려입니다. 고려가 민족의 정통입니다. 고려는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려의 정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구려에 있습니다.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가 고려입니다. 고구려는 누구를 이어받았습니까? 고구려는 부여를 이어받았다고 말합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최근에 중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레만에서 저 북쪽으로 흐르는 요하강에서 고대 유적들이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어요. 이 시간에 현재도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하에서 쏟아진 유적들이 그 황하 문명의 유적보다 최소한 1000년 이상 청동기가 앞서 있는 겁니다. 중국이 삼왕 오제, 그 다음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해서 이게 5000년 전부터 중국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5000년보다 1000년, 많게는 2000년 전, 7000년 전의 역사가 요하에서 발굴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교과서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중국의 역사는 황하 문명이 기원이 아니라 다기원 문명이다. 기원이 다양하다. 그 중에서 요하와 황하를 양대 축으로 한다. 그런데 이 요하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는 게 뭐냐면 무덤 양식인데 이 무덤이 돌무덤, 적석총이라는 거예요. 적석총은 동아시아 민족 가운데 고구려 민족만 돌무덤을 씁니다. 고구려의 뿌리는 요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요동반도 저쪽에. 그리고 거기서 출토된 여러 가지 유물 중에 예를 들면 무슨 그 부장품, 귀걸이라든지 팔찌 이런 그 부장품들이 강원도 고성이나 평양이나 한웅에서 나오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 거기서 분명해진 건 뭐냐? 한민족의 문명이 중국 문명의 아류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 평화, 신뢰의 이 3원칙을 가지고 한반도의 운명은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이게 바로 6.15 공동성명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선언한 거 아닙니까? 이 나라의 결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대원칙, 이것이 지난 5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다시 가게 해야 합니다. 6.15를 다시 가게 해야 하고 9.19를 살려내야 하고 14를 다시 이행함으로써 한반도 민족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 그것으로 가는데 동참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함께하고 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사실은 독창적인 우리의 나름의 문화와 기상을 가졌던 그런 위대한 민족의 후손이었다는 이것을 우리 당대에 우리 젊은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배워주기 위해서